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체인소맨의 귀칼세간 최강자인 요리치아들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까지는 항상 다른 애니 캐릭터들을 귀멸의 칼날 세간으로 불러왔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도전으로 귀칼 캐릭을 다른 만화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첫 시작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봤던 체인소맨 세간으로 해볼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전을 쳐질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의 해옥 검사 요리치는 드디어 악의 원흉이었던 태초의 혈기 무잔을 만나게 되었죠. 자신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앗아가버린 혈기란 존재, 그 시작을 만나다 보니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이 남자를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자는 기묘한 분위기의 검사 요리치를 보고 이미 호흡의 검사에게는 관심 없다며 죽고 싶지 않으면 꺼지라고 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그대로 일륜도를 뽑아 해협을 시전했습니다. 무자는 죽음을 재촉하는 거냐며 촉수를 뻗어 요리치를 공격했는데 요리치는 촉수의 모든 방향을 읽은 뒤 그대로 피해버렸고 무자에게 순식간에 접근해 그대로 목을 베어버렸죠. 무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실력은 뭐냐며 당황했지만 이미 목의 약점을 극복한 무자는 곧바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요리치는 다시 한번 무자를 베기 위해 자세를 잡았고 무자는 이대로라면 저 남자에게 살해당하겠다는 공포감에 몸을 폭발시켜 수천 개의 육편으로 쪼개진 뒤 사방으로 흩어졌고 요리치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육편을 베어버렸지만 몇 개의 육편이 도망가는 데 성공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혈기 타마요가 너무나도 분통해했고 무자는 이제 당신이 수명이 다해 죽을 때까지 숨어서 외부로 나오지 않을 거라며 다시 무자는 힘을 키울 것이고 인류에게 위협은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별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죠. 타마요는 악마의 힘으로 미래로 가게 된다면 무장을 다시 맞닥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어떻게 미래를 간다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타마요는 옛 문건에 쓰여있는 악마를 소환하는 진을 알고 있다며 그것으로 악마와 계약을 해 미래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요리치는 어차피 자신의 사명은 혈기를 죽이는 것, 타마요의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타마요는 자신이 잡은 혈기 한 마리를 대가로 악마를 소환했습니다. 타마요는 그 악마에게 미래의 악마형 부디자를 미래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죠. 그렇게 그 악마는 시익 웃은 뒤 알겠다며 요리치를 미래로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 세계의 악마 종타쿠, 미래는 미래이지만 다른 세계관으로 보내버린 거였습니다. 요리치는 이 세계로 가면서 어떤 빛에 휩싸이게 되었고 의문의 목소리가 들리며 너 굉장히 흥미로운 인간이로구나, 내 표식을 가지고 있다니 라고 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낯선 곳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곳은 사방이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치솟아 올라 있었고 처음 보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압도적인 광경에 당황하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결국 어차피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는 건 똑같다는 것에 어딘가에 있을 무잔을 찾아 나서기로 했죠. 사람들은 요리치의 복장과 차고 있는 칼을 보고 어머 오타쿠인가봐, 무슨 코스프레를 했나 보네? 라며 수군거렸고 요리치는 별 동요 없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민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피할 데가 없었던 본능으로 곧바로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괴상하게 생긴 악마가 있었죠. 요리치는 그대로 해협을 써서 그 악마를 두동강을 내버렸고 이건 혈기가 아닌데 혈기가 만들어낸 어떤 혈기술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다가왔고 뭐야 벌써 처리해버렸나 보네? 라고 하더니 신기하게 생긴 물건에 대고 상황보고를 하는 게 보였죠. 요리치는 그 뒤 한 할머니가 교통사고 당할 뻔한 것을 구해주기도 했고 주위에 보이는 곤란해 보이는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혹시 혈기라는 걸 아느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모두 혈기라는 게 무슨 새로운 악마이냐는 소리를 해서 이 세계에는 혈기라는 존재보단 악마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리치는 분명히 악마들 중에 무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엄청난 난리가 나며 건물이 붕괴되는 등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곳으로 한 걸음에 뛰어가 보니 커다란 박쥐 악마와 머리와 팔이 이상한 무기가 되어 있는 남자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요리치는 자신이 나서서 싸워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저 남자는 남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서도 검사들 중에 굉장히 신념이 강한 이들이 많았기에 결투 중에 다른 이가 방해하는 걸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한편 박쥐의 악마와 신나게 싸우고 있던 덴지는 사실 자신만의 어떤 숭고한 신념이라기보단 박쥐의 악마가 삼켜버린 파워와 고양이 야쿠를 구하기 위해서 그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였고, 파워를 구해주면 가슴을 만질 수 있게 해준다고 했기에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덴지는 박쥐의 악마를 체인소로 베어 그 안에 있는 파워를 구출하게 되었는데, 파워는 덴지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덴지가 구해주자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해주겠다고 했죠. 덴지는 신이 나서 파워의 가슴을 만지려 팔을 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공격이 날아와 덴지의 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덴지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그쪽을 보니 거머리 악마가 박쥐 악마가 너가 대송이한테 당하다니 라며 화를 내고 있었죠. 덴지는 진작 힘을 다 써버려서 이제 체인소로 변할 수도 없는데 라고 당황했고, 파워 역시 자신도 꼼짝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리치가 거머리의 악마 앞으로 유유히 걸어나왔고, 저 소녀는 지친 몸 제가 대신 상대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거머리 악마는 요리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야, 네 녀석 굉장히 잘생겼는데 내 스타일이니 내 것이 되어라 라고 말했고, 요리치는 그저 침묵만을 시켰습니다. 거머리는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어서 대답하라고 재촉했고, 요리치는 지금부터 당신을 베겠습니다 라고 시크하게 말하며 칼을 뽑아들었죠. 거머리는 크크 유감이군 그럼 죽어라 라고 하며 공격을 날렸는데, 요리치는 마치 공격 패턴을 다 한다는 듯이 피해버렸고 그대로 헤어오블션에 거머리의 악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거대한 거머리의 목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장면을 본 파워와 덴지는 우우우 라고 하며 감탄했고, 저 멀리서 손가락을 모아 여우의 악마를 부르려던 아키 역시 손가락을 풀며 요리치 쪽으로 다가갔죠. 히메노는 오 당신 이번에도 또 만났네? 코스프레 검사님 자꾸 우리의 몫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당신 민간 데브런터야? 라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데브런터? 그게 뭐죠? 라고 물었고, 히메노는 어머? 당신 데브런터 아니야? 이거 컨셉인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라며 즐거워했죠. 그러자 아키가 히메노를 살짝 자신의 뒤로 끌어오며 당신 정말로 데브런터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안 데브런터로 들어오는 건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데브런터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고 아키는 그것에 대해 세세히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죠. 요리치는 데브런터가 자신의 세계에 있던 귀할대와 비슷하지만 이것은 비밀 조직이 아니고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에 꽤나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요리치 실력을 보고 총의 악마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이런 뛰어난 인재가 필요할 것 같아 제안을 한 거였죠. 요리치는 역시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나 보군 이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무잔이라는 혈기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자신은 그 혈기를 잡기 위해 왔다고 했죠. 히메노는 세상에는 다양한 악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공안 데브런터가 가장 악마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공안에 들어오면 당신 찾는 그 녀석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렇다면 그 공안 데브런터라는 것을 하겠다고 했고, 그때 뒤에서 덴지와 파워가 그럼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네? 내가 선배다 선배라고 불러 라고 했죠. 그러자 아키가 이 녀석들이나 나한테 선배라고 먼저 불러 라며 바로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공안의 데브런터가 되어 종횡무진 활약을 했고 쓸만한 신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에 아키의 상관이 막히마는 그런가요? 라며 별 흥미가 없어 했죠. 요리치는 버디로 코베니를 두게 되었는데 코베니는 악마들을 맞으시면 그저 무서워하기만 했기에 요리치가 전부 단칼에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코베니는 요리치 덕분에 자신이 굳이 싸우지 않아도 수당을 받으니 감사하다고 했죠. 그러다가 총의 악마의 살점을 찾기 위해 덴지와 파워, 히메노와 아키, 코베니와 요리치가 모여 한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덴지가 의욕을 부리지 않자 히메노는 여기서 악마를 죽이는 사람에게 키스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덴지는 신나서 당장 악마를 죽이겠다며 뛰쳐나갔죠. 요리치는 아무런 동의 없이 있자 히메노는 요리치 군도 이번에 잘해주면 상으로 키스를 줄게 라고 했고, 요리치는 조신하지 못한 모습은 좋지 않아요 라고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히메노는 요리치를 쿡 찌르면서 완전 요리치 군은 보면 옛날 사람 같다니까 속으로는 키스를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요리치는 저는 이미 한번 결혼한 몸 다른 여자에게는 관심 없어요 라고 했죠. 그의 히메노는 해? 유부남이었어? 라며 재미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악마가 쪼르르 걸어나왔고 코베니를 향해 덤벼들었는데 히메노가 유령의 악마의 팔로 그 악마를 제압했고
파워가 그 틈에 그 악마를 베어버리며 자신의 공적이라며 신나했죠. 그런데 그 악마는 총의 악마의 살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다른 악마가 숨어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며 호텔을 샅샅이 뒤졌는데 요리치는 이 건물 아무래도 악마의 능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히메노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코베니에게 양손으로 V를 하고 있으라고 했고 코베니는 에? 라고 하며 엉거주춤 V를 했죠. 히메노는 계단을 통해 밑에 층으로 내려갔는데 그녀의 눈에 보이는 건 2층에서 코베니가 V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메노는 우리 아무래도 갇혀버린 것 같네? 라고 멋쩍게 웃었고 코베니는 당황하며 공포에 질리게 되었죠. 텐지는 그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파워는 당하고 있는 이들의 표정을 보며 그저 깔깔거렸고 히메노는 여유롭게 하하 거리고 있었지만 당황스러운 상황. 아키는 냉철하게 주변을 둘러보려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때 요리치는 갑자기 조용히 칼을 뽑은 뒤 어떤 벽을 그대로 베어버렸는데 그 벽 안에서 아까 죽였던 악마가 더 커져 있는 모습으로 숨어 있는 게 나오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요리치가 된 벽에서 악마가 튀어나오자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 히메노는 도대체 어떻게 그곳에 악마가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우린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죠. 요리치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좀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 만물을 꿰뚫어 볼 수 있었기에 벽 안에 숨어있는 악마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히메노는 그 악마를 보자마자 유령의 악마의 팔을 소환해 공격을 했지만 그 악마는 비명을 지르며 몸이 더 커지기만 했죠. 그 아키가 여우의 악마를 불러 한꺼번에 삼켜버리려고 손가락을 모아 콩을 씌어냈는데 여우가 나오지 않아 당황했고 아무래도 이곳은 원래의 세계와 단절이 돼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벽 안에 숨어있던 영혼의 악마는 나를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나를 죽일 수 없다. 내 심장은 2층에 없다 라고 했죠. 히메노는 뭐? 그게 가능해?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거지? 라고 놀랐고 요리치는 저 악마의 말이 맞아요. 저 악마에게서는 심장이 보이지 않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 악마는 여기서 너네가 살아서 나가고 싶다면 덴지를 죽여 체인소의 심장을 주라고 했고 덴지는 불쾌해하며 왜 하필 내 심장이냐고 그리고 저 녀석이 내 심장을 준다고 해도 우리를 살려보내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 야키는 저 녀석의 말은 진짜라고 악마는 자신이 계약한 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 소멸하니까 정말로 널 죽여 심장을 준다면 우릴 살려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덴지는 하며 어이없어 했고 파워는 크하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덴지를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며 신나했고 요리치 옆에 있던 코베니 역시 덜덜 떨면서 덴지씨 죄송하지만 죽어주세요 라고 했죠. 덴지는 너네 정말 이러기야? 라며 뒷걸음질 쳤는데 아키는 그들을 막아서며 덴지를 내어주면 악마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 절대로 악마의 말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히메노는 그럼 무슨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고 아키는 어떻게 해서든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며 자신의 칼을 쓰겠다고 했죠. 그러자 히메노가 유령의 악마의 손으로 아키가 칼을 뽑지 못하도록 제압을 했고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칼을 쓰게 할 수는 없어 라고 했습니다. 아키가 가지고 있는 칼은 저주의 악마의 능력이 담긴 대못 그걸 쓰는 순간 아키의 수명이 상당 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히메노는 억지로 막아둔 거였죠.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자 이미 공포에 짓눌려버린 코베니는 시칼을 빼어들고 덴지를 죽이려 뛰어들었고 아키는 안돼 라며 덴지를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리치가 가볍게 코베니의 팔목을 잡아막으며 코베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라고 했죠. 요리치는 울먹이고 있는 코베니의 머리를 툭툭 쓰다듬은 뒤 곧바로 영혼의 악마에게 뛰어들었고 칼을 뽑아 헤어업으로 영혼의 악마를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악마는 손을 대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이 되었는데 요리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헤어업으로 악마를 베어내기 시작했죠. 그 광경을 보며 다른 데브런터들은 엄청난 스피드와 파괴력이라면서 놀랐지만 결국에는 요리치가 지쳐서 저 악마에게 먹힐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요리치의 움직임은 처음과도 같았고 영혼의 악마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죠. 요리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쳐본 적이 없었으며 숨을 쉬는 게 전집중 호흡이었기에 편안히 숨을 쉬듯이 계속해서 영혼의 악마를 베어낼 수 있었습니다. 덴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지루해져 나 한숨 자고 와도 되겠냐며 호텔방에 들어가 잠을 자버렸고 파워는 저 인간 무섭다 라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숨 푹 자고 일어난 덴지는 아직도 안 끝났냐고 요리 쪽을 봤는데 무려
3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베어내며 영혼의 악마에게 고통을 주니 영혼의 악마가 자진해서 자신의 심장을 요리치에 바치며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파워가 뛰어와 피의 칼로 그 심장을 베어버리며 그아 내가 죽였다 내 공적이야 라고 했죠. 그렇게 호텔에서 빠져나온 공안 데브런터 히메노는 요리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무슨 체력의 악마와 계약이라도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잔잔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한참 움직였더니 배가 고프네요 라고 말했고 히메노는 좋아 요리치군은 키스가 싫다고 했으니 이 선배가 맛있는 거 잔뜩 사줄게 라고 했죠. 그렇게 여러 신입도 소개를 할 겸 공안 데뷔런터는 회식을 하게 되었고 시끌벅적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요리치 역시 오랜만에 겪는 이런 분위기에 뭔가 온화한 미소가 지어졌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곧 마키마 씨도 도착을 하신다는 말했고 덴지와 아키는 마키마가 온다는 것에 뭔가 들뜬 느낌이 있었고 파워는 먹던 고기를 툭 떨어뜨리며 입맛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마키마가 누구냐고 히메노에게 물었고 히메노는 공안이 높은 분인데 남자들은 마키마 씨를 보면 죄다 좋아하는 것 같다고 요리치 군도 반해버린다면 서운할 거라고 했죠. 잠시 뒤 마키마가 회식 자리에 오게 되었고 코베니는 우와 저분이 마키마 씨군요 처음 봐요 라고 했고 그 옆에 있는 선배는 마키마 씨는 바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자기가 괜히 뿌듯해했습니다. 마키마는 인사를 나누다가 요리치와 눈이 마주쳤고 둘은 희미하게 미소를 띤 채 인사를 했죠. 마키마는 요리치에게 요즘 활약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걸 들었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맥주를 건네주며 건배를 하자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라고 사양했고 마키마는 그렇군요 라며 희미하게 웃었죠. 그렇게 왁자질거란 회식이 끝나고 마키마는 자신은 내일부터 교토로 일 때문에 출장을 간다며 회식 자리 계산을 전부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요리치는 순차 임무를 돌기 위해 자신의 버디 코베니를 만나게 되었고 코베니는 저번에 덴지 씨를 칼로 찌를 뻔했던 걸 말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혹시라도 정말로 누굴 찔러버렸다면 곧바로 퇴직할 뻔했다고 했죠. 한편 기차를 타고 교토로 가고 있던 마키마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총을 꺼내 마키마를 향해 쐈고 마키마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식에 나왔던 많은 데브런터들 역시 야쿠자들의 갑작스러운 총격에 맞고 사망을 했고 덴지와 아키, 파워, 히메노가 있는 곳에서도 사무라이 소드가 출몰해 그들에게 총격을 가했죠. 그 여파로 히메노와 덴지는 총에 맞고 쓰러지게 되었고 파워와 아키는 그 사무라이 소드와 대치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사무라이 소드를 향해 여우의 악마를 소환해 공격을 했지만 사무라이 소드는 여우의 악마의 머리를 베어버리며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줬죠. 파워는 그 모습을 보고 쫄아버렸고 아키는 저주의 악마의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대목칼을 빼내 사무라이 소드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의 공격 끝에 저주의 악마 능력이 발동되어 사무라이 소드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후 나타난 의문의 여자 사와타리 아카네에 의해 부활하게 되었죠. 사무라이 소드는 다시 일어나 거압으로 아키를 베어버렸고 아키는 공안 데브런터의 수트를 입고 있었기에 죽진 않았지만 크게 다쳐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히메노는 유령의 악마에게 자신의 모든 몸을 줄 테니 고스트의 모든 몸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계약을 했고 고스트는 압도적인 힘으로 사무라이 소드를 압박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와타리 아카네가 계약한 뱀의 악마로 인해 고스트는 먹히게 되었고 파워는 두려움에 이들을 놔두고 도망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히메노의 고스트는 마지막으로 사라지기 전 덴지의 가슴에 달린 체인소 엔진을 켜며 소멸했고 덴지는 부활해 사무라이 소드와 싸우게 되었는데 덴지 역시 아직까진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사무라이 소드에게 베어 반토막이 나고야 말았죠. 아카네는 드디어 체인소의 심장을 얻었다며 부하들을 시켜 덴지를 그대로 차에 싣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검의 참격이 날아와 차가 반토막으로 갈려버렸고 그 안에 있던 이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차 밖으로 나왔죠. 그 앞을 보니 요리치가 싸늘한 표정으로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와타리 아카네는 요리치를 보고 분명 저 공항 헌터에게도 암살자를 붙여놨을 텐데? 라며 놀랐죠. 아까 전 코베니와 함께 순찰하고 있던 요리치 할머니로 변장을 한 암살자가 그들에게 길을 물어본 뒤 그들이 안심하고 가는 틈을 타 총을 꺼내 쐈는데 요리치는 코베니를 안고 그대로 피해버렸고 눈 깜짝할 사이에 뛰어들어가 그 암살자를 제압해버렸습니다. 요리치는 그 암살자의 변장을 보자마자 이미 그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꿰뚫어봤었던 거였죠. 그 뒤 저 멀리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뛰어가 보니 그쪽에서 파워가 빤스런하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되었고, 파워는 괜히 찔렸는지 이건 도망간 게 아니다, 내 녀석들을 불러오려 간 거다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파워의 얼굴에서 이미 두려움을 읽었기 때문에 파워에게 너는 이곳에서 코베니와 함께 있으라고 한 뒤 혼자 덴지를 구하기 위해 뛰어온 거였죠. 아카네는 야쿠자들에게 요리치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요리치를 향해 총을 쏴댔는데 요리치는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빠르게 뛰어가 칼등으로 그 야쿠자들을 단번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아카네는 그 틈에 사무라이 소드에게 피를 잔뜩 먹였고, 저 녀석은 검사이니 네 녀석이 상대해주라고 했죠. 사무라이 소드는 그의 칼을 쓰는 녀석이 나오다니 내가 단번에 배워주마 라고 한 뒤 걸어 나왔고, 자신의 필살기인 거압 자세를 취했습니다. 요리치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고, 사무라이 소드는 아키와 덴지를 베어버렸던 그 기술로 요리치를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요리치를 스쳐 지나간 사무라이 소드는 뭔가 당황스러웠고, 분명히 공격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데 어째선지 저 남자를 뵌 느낌이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빠른 사무라이 소드의 공격일지라도 요리치가 가지고 있는 내비치는 세계에는 읽혔고, 요리치는 당신의 검술은 확실히 날카롭군요 라고 했죠. 사무라이 소드는 다시 한번 고압을 시연해 요리치에 덤볐는데, 요리치는 또 한번 아슬아슬하게 그 공격을 피한 뒤 헤어업으로 사무라이 소드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으로 널브러졌고 이자에게 베인 곳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진다며 부들거렸죠. 요리치는 힘을 조절했는데 이 정도로는 죽지 않는 거냐며 흥미로워했고 다시 한번 헤어업을 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뱀의 악마의 머리가 요리치를 향해 날아왔고, 요리치는 그대로 뱀의 악마 머리를 헤어업으로 갈갈기 베어버렸죠. 아카이는 인간의 신체능력이 맞아? 라며 놀랐고,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일단 도망가기 위해 빤스런을 시연했는데, 요리치는 빠르게 아카네를 앞질러 간 뒤 칼등으로 그녀를 후려쳐 그대로 기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겨우 다시 몸을 일으킨 사무라이 소드가 기습을 했는데 그 역시 요리치가 피해버리며 사무라이 소드의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베어버렸죠. 그렇게 요리치는 덴지를 탈환하게 되었고, 이대로 이 소동이 끝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자신에게 당해 기절해 있던 야쿠자들이 하나둘씩 몸이 으깨져 터져버렸고, 요리치는 그 환경에 동공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이들은 이미 제압을 해놓은 것인데 누군가가 능력으로 이들을 전부 잔인하게 터쳐 죽여버린다는 것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요리치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 근처에 있는 까마귀를 가만히 응시했고, 그 시간 교토의 어떤 높은 신사에서 마키마가 희미하게 웃으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리치에게 제압당한 사무라이 소드와 사와타리 아카네는 공안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카네에게서 총을 어디서 입수를 했는지에 대해 알아내려고 했지만 뱀의 머리가 튀어나와 아카네를 처분해버리며 그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었죠. 이후 히메노를 잃게 된 아키는 자신의 수명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총의 악마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악마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덴지와 파워 역시 좀 더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는 마키마의 제안으로 공안 최강의 데빌런터 키시베를 찾아가 수련을 하게 되었죠. 키시베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파워와 덴지를 몇 번이고 죽이고 살리고를 반복하면서 전투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려고 했습니다. 키시베는 파워에게 네 녀석이 영혼의 악마와 일본도의 심장을 가진 인간 사와타리 아카네를 잡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활약에 비해서는 실력이 터무니없이 약한 것 같다고 했죠. 그의 파워는 사실 내가 한 게 아니다, 요리치 녀석이 다 한 거지 라며 실토를 했고, 키시베는 그 요리치라는 녀석을 한번 보고 싶군 이라고 하며 요리치를 잠깐 불러냈습니다. 요리치는 공안의 베테랑 헌터에게 꾸벅 인사를 했고, 키시베는 요리치를 보고 기묘한 분위기를 가진 녀석이라며 흥미로워했죠. 키시베는 덴지와 파워에게 오늘은 특별히 너네 둘이 힘을 합쳐 저 녀석을 제압한다면 훈련을 끝내주마 라고 했고, 덴지는 그게 정말이냐며 요리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파워도 눈치를 보다가 요리치에게 덤벼들었는데 순식간에 요리치가 손날로 덴지와 파워의 뒤통수를 가격하며 둘을 쓰러뜨려버렸죠. 키시베는 그 모습에 빠르게 요리치에 접근해 채술로 공격을 마구 퍼부었고, 요리치는 여유롭게 그 공격들을 피해버렸습니다. 그의 키시베는 자신의 여러 무기까지 꺼내 좀 더 진심을 다해 공격을 했지만 여전히 요리치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고, 요리치의 칼집으로 키시베를 향해
툭 휘둘렀죠. 키시베는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그것을 막긴 했지만 저 멀리 튕겨 나가버렸고 유연하게 낙법 자세를 취한 뒤 일어났습니다. 키시베는 순간 식은땀을 흘리며 진짜 괴물은 이 녀석이잖아 라고 했고 껄껄 웃으면서 자신의 술통에서 술을 벌컥벌컥 마셨죠. 그 뒤 특이사과의 데브런터들은 총의 악마와 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총을 입수하게 된 야쿠자 잔당을 해치우기 위해 습격을 했고 곳에서 덴지와 파워, 아키는 새로 얻게 된 힘을 뽐내며 큰 활약을 했습니다. 파워는 곳에 있던 좀비들 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 머리에 있는 뿔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고 아키와는 파워가 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만하고 멍청해지기 때문에 피를 빼주어야 한다며 파워를 데려갔고 임시로 덴지의 버디는 요리치가 되게 되었죠. 덴지는 요리치를 보고 남자 녀석이랑 버디를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라고 강하게 불쾌함을 표시했고 요리치는 상부의 명령이니 참아주세요 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덴지는 요리치에게 저번에 얻어맞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요리치를 안 입고 깨봤는데 요리치는 실력도 출중하고 생긴 것도 여자들에게 인기 많게 생겼으며 잘생겼지만 까칠하게 생긴 아키와는 다르게 이 녀석은 성격까지 좋기 때문에 이런 녀석과 함께 다닌다면 자신은 여자에게 전혀 인기를 못 끌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의 덴지는 요리치를 따돌리기 위해 저쪽에 악마가 있는 것 같으니 그쪽을 사서치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요리치는 뭐 그러려니 하고 덴지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고 덴지는 그렇게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레제. 레제는 덴지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신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놀러오지 않겠느냐고 애교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자는 흔치 않았고 레제의 귀여움에 마음이 들뜬 덴지는 그렇게 레제가 말한 카페에 가게 되었고 레제는 덴지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친해지게 되었죠. 그 덴지는 매번 요리실을 따돌린 후 레제가 있는 카페로 가게 되었고 레제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던 덴지에게 심야에 학교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덴지는 또래 여자와의 데이트에 너무나도 기뻤고 드디어 자신도 여자가 생기는 것이냐며 설레었죠. 그렇게 학교에서 데이트를 하던 덴지는 레제와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 레제는 덴지의 혀를 잘라버린 후 쓰러뜨렸고 단검을 꺼내 덴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레제는 덴지가 가지고 있는 체인소의 심장을 빼앗으러 온 소련의 자객 폭탄의 악마의 심장을 가진 존재였죠. 덴지는 어째서 다들 내 심장을 그렇게 원하는 거냐고 한탄했고 레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은 체인소의 심장을 뺏기 위한 연기였을 뿐 너는 심장 말고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며 절망을 더욱 안겨줬습니다. 그렇게 레제가 덴지의 심장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참객이 날아와 레제의 팔을 베어버렸고 레제는 순간 강력한 공격에 놀라 곧바로 자신의 목에 있는 핀을 뽑아 폭탄 인간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참객이 날아온 쪽을 보니 아무도 없었고 순간 뭔가가 지나가는 느낌이 나 다시 반대쪽을 봤는데 요리치가 덴지를 레제의 옆에서 탈취해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레제는 빠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죽고 싶지 않으면 덴지를 놔두고 꺼지라고 했고 요리치는 묵묵히 대치를 하고 있었죠. 덴지는 요리치에게 어떻게 알고 왔냐는 식으로 우물거리며 물었고 요리치는 사실 덴지가 요리치를 따돌리려고 하자 그냥 멀찌감치 해서 덴지를 따라다녔고 덴지와 최근에 자주 만나게 된 레제를 한눈에 보고 악마의 심장을 가진 인간이란 걸 알아봤었습니다. 레제는 그대로 폭탄으로 요리치를 향해 공격했고 요리치는 덴지가 폭발에 휘말릴까봐 우선 그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레제는 요리치가 발딜 곳을 미리 먼저 폭발시켜버렸고 건물과 함께 요리치는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겨우 그 건물의 잔해 속에서 빠져나오자 그 앞에는 레제가 있었고 레제는 그 폭발에도 어떻게 상처 하나 없는 것이냐며 놀랐죠. 그때 체인소의 엔진음이 들리며 덴지가 나왔고 덴지는 레제에게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덴지는 건물에 깔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피를 먹고 부활하게 된 거였죠. 요리치는 덴지에게 덴지씨는 어서 공안으로 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 여자는 제가 맡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덴지는 저 녀석을 죽일 거냐고 저 녀석을 죽이는 건 좀 그렇다며 아직 혼란스러운 마음을 내비쳤고 요리치는 저 여자는 엄청나게 강한 상대 지금껏 만나본 악마들과는 차원이 다르니 저 역시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서 도움을 요청해주라고 했죠. 덴지는 이렇게도 강한 요리치가 그런 말 하더니 라며 바로 공항 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레제는 놓치지 않는다며 덴지를 향해 폭탄을 날렸는데 요리치가 헤어호흡 참격으로 그 폭탄들을 요격했고 폭탄은 그저 공중에서 터질 뿐이었습니다. 레제는 이미 덴지는 저만치 도망가 버렸다는 것을 보고 요리치를 처치하지 못하면 덴지의 심장을 뺏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레제와 요리치가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레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폭탄으로 요리치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여전히 상처 하나 입지 않았는데 해외호흡으로 자신에게 오는 열이나 파편들을 전부 날려버리고 있었던 거였죠. 요리치는 그대로 레제에게 접근해 해외호흡으로 몸을 베어버렸고 레제는 빠른 신체력으로 치명상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어쩐지 요리치에게 베인 곳이 뜨겁게 불타오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레제는 너 아까 전에 나를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던 거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했죠. 요리치는 어서 덴지가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런 가망 없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레제는 전혀 틈이 보이지 않는 요리치의 기운에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악마의 심장을 가진 것도 아닌 인간의 몸이었기에 한 번만 자신의 폭탄 공격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주변에 폭탄을 난사해 주변이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엄청난 폭발에 휩싸이게 했죠. 하지만 곧이어 레제는 너무 많은 힘을 써서 빈혈이 오기 시작했고 요리치는 전혀 지치는 기색 없이 계속해서 그 폭탄을 해협으로 막아내며 상처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슬슬 폭탄의 위력까지 약해지더니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고 요리치는 저벅저벅 레제에게 다가가 덴지군의 심장을 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라고 물었죠. 레제는 나는 시키는 것만을 행할 뿐 이유는 나도 몰라 라고 말했고 요리치는 그렇군요. 당신은 이미 많은 인간들을 죽였습니다. 이대로 저에게 죽음을 맞이할 건가요? 아니면 공안에 잡혀가는 선택할 건가요? 공안에 잡혀가면 아무래도 더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죠. 그의 레제는 이미 이 남자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에 이대로 죽음을 이라고 했고 요리치는 칼을 들어 해협을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어떤 창이 날아와 레제의 가슴을 꿰뚫었고 레제는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죠. 요리치가 그 창이 날아온 쪽을 보니 천사의 악마와 마키마가 서 있었고 마키마는 사뿐히 내려와 요리치군 이번에도 잘해주셨네요. 대단하세요 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리치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할 셈인가요? 라고 물었고 마키마는 저 여자는 소련 정부에서 보낸 암살자 얻어낼 정보가 있을 테니 제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요리치는 저 여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며 레제의 목을 베려고 했고 마키마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리치군 이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요리치와 마키마 사이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 모습을 본 천사의 악마는 어우 숨막혀 저런 기싸움을 보고 있으면 내 수명이 줄어들어 버릴 것 같네 라고 했죠. 요리치는 그러다가 마키마가 상관이기에 그대로 물러나게 되었고 마키마는 슥 요리치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제에게 상처받은 후 풀이 죽어있던 덴지 마키마는 그런 덴지에게 조만간에 함께 여행을 가지 않겠냐고 물었고 덴지와 아키는 마키마와 함께 여행 갈 수 있다는 것에 몹시 기뻐했죠. 하오는 자신은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고 했는데 마키마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해 하오는 식은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TV에서 덴지가 체인소 모드로 변해 박쥐 악마와 싸우던 장면이나 다른 악마와 싸우던 장면이 나오게 되었고 마키마는 그걸 보고 여행은 연기된다며 앞으로 전세계의 수많은 자객들이 덴지의 심장을 노리러 올 거라고 했죠. 덴지는 왜 또 내 심장을 노리느냐며 깜짝 놀랐고 마키마는 덴지군은 특별하니까 그렇다며 덴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안의 실력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 역시 덴지의 보디가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마키마는 많은 공안의 데브런터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덴지의 심장을 노리러 올 이들은 다른 나라의 인간들이니 죽여도 무방하되 시체는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했죠. 특히나 이번에는 덴지를 노리고 최초의 데뷔런터인 중국의 콴시라던가 독일의 악명 높은 산타클로스도 올 것이니 결코 쉬운 싸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편 덴지를 보호하기 위해 교토에 있던 텐도와 쿠로세도 오기로 했는데 쿠로세만이 허겁지겁 달려오며 오는 길에 어떤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아 텐도와 자신의 스승이 죽었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은 벌써부터 시작이 된 건가 생각을 하며
쿠로세에게 이번 임무에서 빠져도 된다고 했지만 쿠로세는 꼭 원수를 갖고 싶다며 자신도 이 임무를 속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리치가 쿠로세의 어깨를 턱하고 잡았고 당신은 그런데 어째서 악마의 힘으로 변장을 하고 있는 거죠? 라고 물었죠. 쿠로세는 당황하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는 공중 높이 점프를 했고 어떤 차가 와서 덴지와 쿠로세를 함께 박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쿠로세는 바닥에 쓰러져 즉사하게 되었고 그 차에서는 당황한 파워와 경악한 표정의 코베이가 나왔고 파워는 코베이가 이 차를 운전했다며 이 녀석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코베이는 울먹이며 파워씨가 운전면허가 있다고 하면서 제 차를 운전하셨잖아요 라고 억울했지만 파워는 어디 하찮은 인간 계집이 거짓말까지 하는 거냐며 도발대발 화를 냈죠. 그런데 그가 사망하자 얼굴에 가죽이 벗겨지며 미국에서 온 암살자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고 파워에게 방금 차로 친 것은 덴지를 노리고 온 암살자라고 하자 파워는 돌변해 역시 내가 그를 짤고 운전해서 죽여버렸다. 이건 내 공적이구나 라며 웃어댔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어떤 이상한 인간들이 걸어오고 있었고 요리치는 그들을 보고 저건 인간이 아니네요. 악마의 능력으로 마치 인간으로 변해버린 것 같군요 라고 했습니다. 덴지 일행이 그쪽을 보니 마치 10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인형들이 있었고 팔이 칼 모양으로 변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죠. 쿠사카베는 다들 백화점 안으로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모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쿠사카베는 자신이 계약한 돌의 악마의 능력으로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는 인형들을 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엄청난 숫자의 인간 인형들이 들이닥쳤기에 쿠사카베 역시 감당이 되지 않아 위층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 요리치만이 홀로 1층 로비에 남았고 수십 명의 인간들을 단 한 번에 해외호 팔도로 베어버렸습니다. 요리치가 본 그들은 이미 인간의 영혼이 없는 상황,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악마의 힘에 능욕당하지 않도록 베어준 거였죠. 그 모습을 본 데브런터들은 저 인간은 뭐냐며 엄청난 실력자라고 놀랐는데 그 순간 갑자기 위쪽에서 창문이 깨지며 누군가가 난입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덴지의 옆에 있던 경호원들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민간 데브런터인 요시다 히로우미가 그 여자를 막아서며 대응을 했지만 그녀는 날렵한 몸놀림과 함께 강력한 치술로 그를 날려버렸죠. 그녀의 정체는 바로 최초의 데브런터로 불리우는 콴시는 키시베가 말하길 전세계에서 주먹으로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가 있다면 그녀가 우승을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자였습니다. 콴시는 그대로 하나둘씩 덴지의 옆에 있는 경호원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겨우 정신을 차린 요시다와 다시 한번 맞붙게 되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녀에겐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나마 다른 데브런터들은 자신이 살해당한 줄도 모르게 죽었지만 요시다는 몇 합 정도를 버틸 수 있었기에 콴시는 그를 꽤나 쓸만한 녀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콴시가 요시다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도약해 그 위층으로 올라갔죠. 방금 전 콴시는 자신이 요시다를 죽였다면 자신 역시 목이 날아갈 뻔했다는 걸 알았고 콴시의 시야에는 요리치가 보였습니다. 콴시는 씩 웃으며 이날에 저런 녀석도 있었구나 라고 하며 엄청난 스피드로 요리치 접근에 칼을 휘둘렀죠. 요리치는 내비친 세계로 콴시의 칼을 피했지만 이어서 수차례의 공격이 날아왔고 요리치의 옷자락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콴시의 실력에 꽤나 놀랐고 헤어올 션에 제대로 맞붙게 되었죠. 둘이 검술을 행한 속도는 다른 인간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랐고 그저 칼길이 부딪힌 소리만이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콴시는 여러 번 요리치의 빠르고 무거운 참격을 칼로 맞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칼이 몇 개나 부러져 버렸고 요리치의 참격이 콴시의 몸 곳곳을 스쳐 지나가며 몸에는 피가 주르르 흘렀습니다. 콴시는 이 정도의 치열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요리치는 수많아 헐떡이지 않는다는 것에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지겠는걸? 이라는 소리를 했죠. 콴시는 그러다가 자신의 안대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댔는데 그 순간 어이 오랜만이야 콴시 라고 하며 키시베가 콴시와 함께 일본으로 온 마인 2명을 인질로 사로잡은 채 나왔습니다. 콴시는 여자의 몸이지만 여자를 사랑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4명의 여자 마인을 거느리며 그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상태였죠. 요리치는 말없이 키시베를 바라봤고 키시베는 아직 이 녀석을 죽게 놔둘 순 없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도 싸움을 멈췄고 키시베는 콴시에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잠깐 대화나 하자고 백화점 높은 층에 위치한 테라스로 데리고 왔죠. 요리치는 키시베에게 저 여자는 위험한 인물이며 자신이 저 여자를 죽일 수 있으니 굳이 인질극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키시베는 저 여자는 내 옛 파트너로 긴이 거래를 할 게 있다며 지금은 잠시 물러나주라고 부탁을 했기에 요리치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지켜봤죠. 키시베는 관시에게 겉으로는 그냥 옛 이야기나 시덥잖은 이야기를 했는데 수첩에는 마키마가 듣고 있다며 마키마를 죽일 방법이 있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의 관시는 너는 저 남자를 통제할 수 없을 거야. 그냥 바보로 사는 게 편해. 라고 말한 뒤 키시베를 공개했고 키시베는 백화점 옥상에서 튕겨나가 바닥으로 추락했죠. 키시베는 떨어지면서 덴지에게 협상은 결렬이 되었으니 환시의 마인드를 죽이라고 소리쳤고 다행히 키시베가 떨어진 곳에는 코베니의 차가 있었기에 쿠션으로 사용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산타클로스가 백화점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을 지옥의 악마에게 제물로 바쳤고 백화점에 있는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모두 요리치는 지옥에 들어오자 처음으로 긴장감과 위압감을 느끼며 주변을 경계했고 덴지나 다른 공안의 데빌런터들은 여기가 어디냐며 그저 당황하고 있었죠. 그때 환시의 마인 중 한 명이 공포에 멘탈이 붕괴가 되어버렸고 이곳은 지옥, 초월적인 존재가 오고 있으며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리 모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환시는 내가 어떻게 돼볼 테니 걱정 말라고 했는데 그 순간 초월적인 악마인 어둠의 악마가 나왔고 나오자마자 모든 이들의 양팔을 그대로 잘라버렸죠. 환시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뛰어 어둠의 악마에게 발차기를 날렸고 옆에 있던 폭력의 마인 역시 어둠의 악마에게 대항을 했는데 어둠의 악마는 순식간에 그들의 목을 베어버리는 압도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덴지는 방금까지 엄청난 실력을 보였던 관시마저 손도 못 쓰고 당한 상대라는 것에 당황했고 체인소 모드로 변신해 공격을 해봤지만 그 역시 어둠의 악마의 손짓 한 방에 전부 나가 떨어지게 되었죠. 아키는 파워와 덴지가 쓰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다는 것에 절망감이 들었는데 어째선지 요리이치만이 팔이 잘리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것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둠의 악마는 마치 요리이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다른 이들만 공격을 했고 요리치는 가만히 어둠의 악마를 응시하다가 어떤 마음을 붙인 듯 칼을 들어 회유업을 했고 어둠의 악마를 향해 참격을 날렸죠. 어둠의 악마는 그 참격을 맞고 그 부분이 불에 타버리기 시작했고 어둠의 악마 역시 손가락을 들어 요리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치는 해외호흡으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마의 공격을 쳐냈고 요리치가 휘두른 칼 끝에는 엄청난 화염이 튀어나와 지옥 곳곳에 불이 붙기 시작했죠. 그렇게 서로 엄청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는데 요리치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둠의 악마의 공격에 한 방이라도 맞게 되면 자신은 패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지속되니 지옥의 어둠은 환해지기 시작했고 마치 어두운 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악마는 그 빛에 무척 불쾌하다는 듯 스르르 물러나기 시작했고 땅에 대고 손가락을 대더니 지옥 전체가 꿀렁거리며 갑자기 요리치 일행들이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어둠의 악마가 지옥의 악마에게 저들을 지옥 밖으로 뱉어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이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인 뒤 마키마를 사냥하려고 했는데 마키마를 불러오지도 않았음에도 지옥에서 탈출했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수많은 데빌런터들의 시체로 어둠의 악마의 살점을 요구했는데 어둠의 악마는 살점 대신에 산타클로스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줬고 산타클로스는 대체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러는 거냐며 왜 이렇게 어둠의 악마가 분노를 하는 건지 몰라 온몸이 붕괴되어 갔죠. 백화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들은 지옥에 끌려간 초월적인 악마인 어둠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안도했는데 지옥에 끌려가지 않았던 환시의 마인 한 명이 환시의 잘려버린 목에서 안대를 뽑자 환시는 활의 악마 인간이 되어 부활했고 덴지를 향해 무수히 많은 화살을 쏘게 되었습니다. 환시의 정체는 활의 악마의 심장을 가진 인간, 안 그래도 압도적인 신체를 가진 인간이었는데 활인간으로 변신하자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 무수히 쏟아지는 화살을 요리치가 해협으로 베어버렸고 그 참경에는 엄청난 화염이 곁들어져 화살들을 태워버렸습니다. 환시는 나만 실력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 도대체 어떤 악마랑 계약한 거지? 라며 당황했죠. 요리치는 묵묵히 뛰어와 환시를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환시에게 붙은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태워버렸기에 환시는 불이 붙은 부분을 과감히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환시는 그러다가 뒤로 빠진 뒤 화살을 요리치가 있는 곳이 아닌 반대쪽을 향해 집중해서 날렸고 그곳으로 들어오던 아키마의 몸에 수없이 많은 화살이 꽂혔죠.
환시는 체인소의 심장을 뺏을 수 없다면 마키마라도 죽여야겠어 라고 했는데, 마키마는 자신의 몸에 꽂힌 화살을 전부 뽑아버린 뒤 유유히 걸어왔고, 환시는 앞에는 마키마, 뒤에는 요리치가 건재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며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환시는 항복 선언을 했고 자신의 마인들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러자 마키마는 시체가 말을 하네? 라는 말과 함께 환시의 마인들의 머리를 베어버렸고 그들은 그렇게 모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마키마는 요리치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이번에도 잘해주셨네요 요리치군, 정말 훌륭한 실력이에요 라고 했죠. 요리치는 말없이 마키마를 계속해서 응시했고 마키마 역시 그런 요리치 눈을 계속해서 응시하며 요리치군에게 기니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저랑 보실까요?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마키마는 요리치를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내 찾고 있다던 혈기라는 존재는 잘 찾고 있느냐고 문을 띄웠는데, 요리치는 아무래도 혈기는 이 세계에는 없거나 아니면 이미 퇴치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했죠. 마키마는 찾아야 할 대상이 없다는 게 유감이라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미소를 지었고, 요리치는 그런데 저에게 따로 무슨 볼일이 있으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마키마는 이번에 곧 많은 데브런터들의 꿈인 총의 악마를 사냥하러 할 텐데 함께 해주시겠냐고 묻기 위해 불렀다고 했죠. 요리치는 딱히 뭐 거절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그 작전에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마키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렇군요, 당신의 힘이라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런데 요리치가 마키마를 지그시 바라보며 그런데 마키마씨는 어째서 인간의 편에 서서 데브런터를 하고 있는 거죠? 라고 물었고 마키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싸늘한 표정으로 당신은 악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다른 데브런터들은 당신을 악마로 인식하고 있지 않죠? 라고 했죠. 마키마는 꽤나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웃었고 역시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당신의 눈빛은 어쩐지 꿰뚫어보는 듯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제가 악마니까 저를 죽이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일단 당신은 공안의 상관이며 악마들을 죽이고 있는 쪽으로 능력을 쓰고 있으니 보류해두겠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죠. 마키마는 그 말에 정색하며 어디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고 둘 사이에는 엄청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아키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키는 마키마에게 이번 총의 악마 토벌건에 대해서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기에 요리치는 그 자리에서 나가게 되었죠. 아키는 마키마에게 파워와 덴지 그리고 자신은 이번 총의 악마 임무에서 빠져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마키마는 당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이자 당신이 그토록 쫓아야 했던 악마인데 그래도 되겠냐고 물었고 아키는 저번 어둠의 악마와 맞닥뜨렸을 때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해버렸다는 것, 그리고 파워와 덴지 역시 어둠의 악마에게 쓰러진 모습을 보자 더는 자신이 없었던 거였죠. 파워는 어둠의 악마와의 싸움이 끝난 이후 몇 날을 발작 증세를 익히며 무서워했고 엉엉 울어대는 바람에 그들과 정이 들어버린 아키 입장에서는 이들이 강한 악마에 의해 죽지 않는다며 하는 바람이 생긴 거였습니다. 마키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파워와 덴지에게 들어오라고 했고 아키는 이번 작전에서 빠져도 되지만 덴지와 파워는 데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죠. 그의 덴지는 총의 악마를 죽이면 마키마씨가 소원을 하나 이루어주신다고 했으니 당연히 총의 악마 임무를 하겠다고 했고 파워 역시 총의 악마는 나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며 임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키는 둘 다 임무에 참가하려는 의지를 보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신 역시 참가하겠다고 번복을 했고 마키마는 총의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게 있다며 총의 악마의 실체를 말해줬죠. 총의 악마는 사실 예전 대학 살극을 벌인 이후에 잡히게 되었고 그의 살점은 여러 나라에 나눠져서 가지고 있는 상태, 즉 나라에서 총의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에게 총에 대한 공포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의 악마를 퇴치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총의 악마의 살점을 가져와 자신의 나라의 힘을 더 키우겠다는 것,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었던 거였죠. 덴지와 파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기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 아키는 자신이 평생 복수심을 가지고 쫓던 대상이 이젠 국가라는 이름으로 나눠져 버렸다는 것에 사실상의 복수가 의미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키는 그 후 이제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싸움에 병원에 있는 자신의 버디인 천사의 악마를 찾아가게 되었고 어둠의 악마에 의해 양팔이 잘린 천사의 악마는 처분될지도 몰랐기에 티십에 조천서를 주며 어떻게든 살아남길 바란다고 했죠.
천사의 악마는 그런 아키가 어떤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마키마 씨라면 어떤 해답을 줄 수도 있으니 마키마 씨를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키는 마키마를 찾아갔는데 저 멀리에서 풀려난 총의 악마가 마키마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총의 악마의 엄청난 위압감에 아키는 마키마에게 덴지와 파워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라고 어떤 계약이라도 맺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마키마는 아키와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 장면을 본 천사의 악마는 자신의 예전 과거 마키마에 의해 자신을 아껴주던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린 것이 떠올랐죠. 천사의 악마는 지배의 악마 용서 못해 라고 하며 마키마에게 덤볐지만 마키마는 손쉽게 천사의 악마를 제압했고 저 멀리에 있는 총의 악마를 보며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총의 악마가 멀리서부터 쏘아대는 총알은 주변에 있는 수천 명의 인간들의 머리에 꽂혀 모두 사망하게 되었고 그 주변은 참혹한 그 자체였죠. 그런데 총의 악마의 진격이 멈추게 되었고 마키마는 왜 이쪽으로 더 다가오지 않지? 라며 까마귀의 눈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총의 악마의 앞에는 요리치가 서 있었고 요리치는 총의 악마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버린 것에 엄청난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태였죠. 총의 악마는 요리치를 향해 총알을 비처럼 퍼붓었고 요리치는 헤어업을 시연해 그 총알들을 전해면서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쏟아지는 총알에 의해 요리치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건물 사이사이로 엄폐했고 총의 악마의 총격이 멈추자 순간 빠르게 튀어나와 해호흡 참격을 날렸죠. 그 참격에는 뜨거운 불이 휘감겨 있었고 총의 악마의 몸 한쪽을 베어버리자 그 주변이 온통 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의 악마는 고통스러워하며 다시 요리치를 향해 총알을 퍼붓었고 요리치는 해협 13행으로 계속해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했죠. 요리치의 해외 참격은 날아가면서 총알의 궤도를 바꿔버렸고 요리치 쪽으로 총알이 날아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총의 악마는 요리치를 보고 초월적인 악마의 힘, 이 녀석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그저 순식간에 총의 악마에게 접근 후 몸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총의 악마는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신체력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지만 요리치가 한번 흐름을 타자 계속해서 총의 악마 주변을 돌며 압도적인 검수를 뿜어내는 해외호흡은 총의 악마에게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총의 악마는 발악하며 그대로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정도의 총격을 퍼붓었고 요리치는 그 여파에 휘말렸지만 요리치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회전하며 땅에 발을 디뎠고 몸에는 상처 하나 남지 않았죠. 총의 악마는 자신의 총공세를 검술의 회전력으로 전부 막아버린 거냐며 이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체와 더불어 초월적인 악마의 사랑까지 받고 있는 존재는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다시 한번 해협을 시연한 뒤 총의 악마를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이윽고 총의 악마는 쓰러지게 되었죠. 그렇게 요리치가 총의 악마의 목을 베려가는 순간 마키마가 자신의 엄청난 규모의 데브런터 군단을 이끌고 나왔고 요리치에게 마무리는 공안에서 하겠다며 수고했다고 이제 들어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총의 악마를 죽이지 않을 거냐고 물었고 마키마는 국가의 힘을 위해 총의 악마는 살점으로 분리되어 관리할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요리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총의 악마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상부의 명령에 따라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키마는 요리치가 사라지자 총의 악마로는 저 녀석을 죽일 수 없는 건가? 뭐 어찌되었건 한 가지 목적은 이루었으니 상관없지 라는 말과 함께 옆에 있던 아키에게 손가락 총을 겨누더니 빵 하며 심장을 쏴버렸고 죽어가는 총의 악마를 마키의 몸속에 집어넣게 되었죠. 그렇게 아키는 총의 마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마키마는 힘이 약해진 총의 마인을 지배하며 이제 돌아가 덴지를 죽이세요 라고 했습니다. 총의 마인은 마키마의 명령에 따라 덴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마키마는 덴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총의 악마를 죽이라고 했죠. 덴지는 총의 악마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에 이거 직접 만나러 갈 시간을 벌었다며 기뻐했는데 막상 현관문을 열어보니 아키가 총의 마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덴지는 파워에게 어서 야콜 데리고 이곳에서 도망치라고 했고 총의 마인은 덴지를 공격하며 그 주인은 조타화가 되기 시작했죠. 덴지는 아키의 몸을 가진 총의 마인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린다는 것에 덴지는 어쩔 수 없이 아키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마인이 되었다는 건 이미 이전에 자신이 알던 아키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총의 악마로 지부해야 했죠.
그렇게 덴지와 총의 마인은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고 결국 덴지의 체인소가 총의 마인을 꿰뚫어버리며 총의 마인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덴지는 자신의 손으로 아키를 죽였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고 멘탈이 엄청나게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마키마는 덴지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게 되었고 덴지를 가스라이팅해 완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마키마는 파워를 불러 덴지의 눈앞에서 살해해버렸고 덴지의 모든 평범한 생활을 박살내버렸죠. 덴지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묻자 마키마는 체인소의 악마를 이끌어내기 위해 체인소의 악마 포치타가 덴지와 한 계약을 깨버리기 위해 일부러 덴지에게 소중한 일상과 존재들을 만들어낸 뒤 박살내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키마의 집을 향해 폭격이 일어났고 저역수들이 마키마를 향해 총격을 가했죠. 그 뒤로는 키시베와 수많은 데브런트들이 있었고 키시베는 드디어 마키마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마키마를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의 데브런터들은 여럿 모여 자신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옥의 악마를 불러냈고 지옥의 악마에게 마키마를 죽여달라고 했죠. 그러자 마키마는 덴지에게 도와줘 체인소맨이라고 말했고 갑자기 덴지의 복부에서 내장이 튀어나오더니 목을 감으며 체인소의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덴지의 체인소 모드와는 차원이 다른 위화감을 내풍기며 크기도 훨씬 큰 체인소맨이 되었고 체인소맨은 마키마에게 다가오는 지옥의 악마를 그대로 갈갈기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체인소맨 앞에 요리치가 툭 하고 착지했고 체인소맨과 요리치는 대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지옥의 악마에게 죽을 거면 일이라도 좀 하고 죽으라며 데브런터가 자신의 마지막 피를 짜내며 지옥의 악마에게 먹였는데 지옥의 악마는 저 녀석을 저번에 지옥으로 불렀다가 어둠의 악마에게 살해당할 뻔했다, 저 녀석은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어 라고 하며 요리치 쪽을 바라봤죠. 공안의 데브런터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고 지옥의 악마는 저 기묘한 인간은 초월적인 악마 중 하나인 태양의 악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간이다, 저 녀석은 태양의 악마가 축복해주고 있어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리치는 처음 이 세계의 악마로부터 이 세계로 소환이 되었을 때 태양의 악마가 요리치의 존재를 곧바로 알게 되었는데 요리치에만 있는 반전과 더불어 요리치의 귀걸이에 있는 표식은 자신으로부터 축복해줘야 하는 계약이 맺어져 있었기에 태양의 악마는 요리치 존재를 흥미로워했죠. 요리치는 태어났을 때부터 남다른 신체 능력과 해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쌍둥이로 태어나 이마에 반전까지 있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요리치를 미워하자 다른 이들의 기분이나 생각을 곧잘 읽었던 요리치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치 엄마는 그 요리치가 벙어리인 줄 알고 태양신에게 축복을 받는 표식의 귀걸이를 달아줬는데 그건 체인소맨 세계관에서는 악마에게 거는 계약과도 같은 표식이었죠. 태양의 악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음을 맞아본 적이 없는 초월적인 악마, 어둠의 악마와 비견되는 최강의 악마 중 하나였는데 예로부터 태양은 숭배의 대상이었기에 그의 힘은 무한했었습니다. 특히나 요리치가 지옥에 들어가 어둠의 악마와 만났을 때 어둠의 악마는 태양의 악마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악마이자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악마였기에 요리치의 힘을 보고 태양의 악마와 싸우게 될까봐 죽이지 않고 쫓아낸 거였죠. 그런 요리치는 지옥의 악마를 베어버린 체인소맨의 앞에 서 있었고 체인소맨은 눈앞에 보이는 건 모조리 베어버리기에 그대로 요리치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체인소맨 역시 지옥의 히어로 도움을 요청한 쪽에부터 상대 악마를 잔인하게 베어 죽여버린 뒤 도움을 요청한 악마도 베어버리는 공포의 상징이었고 몇 번이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부활해 끝까지 베어버리는 독종 악마였죠. 그렇게 요리치와 체인소맨이 격돌하게 되었고 요리치는 헤어읍으로 체인소의 공격을 맞받쳤는데 체인소의 계력에 튕겨나가 쭉 밀려나갔고 요리치의 헤어읍 참격이 체인소맨에게 날아가자 그대로 체인소를 휘둘러 참격을 깨버렸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의 공격을 깨버린 상대는 처음 만났기에 처음으로 싸우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요리치에게는 싸움이란 그저 공허함을 안겨주는 것, 자신에게 그 어떠한 재미도 주지 못하는 일방적인 사륙이었지만 체인소맨은 요리치에게 제대로 된 긴장과 압박감을 선사해줬기에 처음으로 육탄전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그의 더욱 강력한 태양의 힘을 할애받았고 체인소맨을 향해 수차례 날렸죠. 체인소맨은 본능적으로 저 해의 참격은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에 체인을 이용해 고속이동으로 참격들을 피했고
체인을 던져 요리치의 칼을 묶은 뒤 힘껏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무래도 힘 자체에서는 요리치보다 체인소맨이 우세했고 그대로 자신 쪽으로 딸려 들어오는 요리치를 체인소로 베어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내리친 세계로 그 체인소맨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고 칼에 묶인 체인의 약한 부분을 파악해 그대로 베어버리며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체인소맨과 요리치는 수없이 많은 합을 겨루었고 주변은 온통 파괴되고 태양의 불이 옮겨붙어 마치 전쟁터나 다름없어 보였죠. 한참을 싸워도 제대로 된 승부가 나지 않은 상태. 하지만 체인소맨 같은 경우는 완전한 체인소의 악마 포치타가 아니라 잠깐 포치타 각성의 덴지의 몸위로 일시적으로 만든 체인소맨이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태양의 뜨거움처럼 무한의 체력을 가진 남자, 체인소맨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지만 그래도 자신은 인간의 몸이라 체인소맨에게 잘못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라는 것에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쪽에서 엄청난 맹공격이 쏟아지게 되었는데 요리차 체인소맨은 그 공격을 각자의 무기로 쳐냈고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마키마가 불러온 무기의 악마의 심장을 가진 이들, 심지어 이전에 죽었던 폭탄인간 레제나 활인간 콴시, 사무라이 소드 등 막강한 무기인간들이 마키마의 것이 되어 그들을 노렸죠. 마키마는 요리치와 체인소맨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결국 힘이 빠진 체인소맨을 자신이 제압해야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 이쯤에서 자신도 싸움에 동참해야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의 계획이라면 체인소맨이 요리치를 죽이고 요리치를 죽이면서 엄청난 체력을 소진할 테니 그때 자신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거였지만 요리치가 자신의 예상보다도 더 잘 싸웠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체인소맨은 자신의 싸움을 방해하는 것들부터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뛰어나가 사무라이 소드를 단번에 두 동강을 내버렸고 그들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요리치가 자신도 그 싸움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키시베가 요리치에게 다가와 체인소 녀석이 마키마에게 잡혀가면 이 세상은 끝이라고 체인소를 저 싸움에서 건져내고 마키마를 죽인 것이 임무라고 했죠. 요리치는 체인소의 정체는 무엇이고 마키마와 체인소는 무슨 관계죠? 라고 물었습니다. 키시베는 요리치와 체인소맨이 싸우고 있을 때 마키마에게 체인소맨의 정체를 들었고 그녀의 계획을 듣게 되었는데 마키마는 지배의 악마로서 자신에게 패배한 상대를 지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체인소맨이 다른 악마들을 먹어치워버리면 그 악마는 이 세상에서 존재가 사라져버리며 지옥에서도 윤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마키마는 체인소맨의 힘으로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온갖 악마들을 소멸시키고 자신이 꿈꾸는 인간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죠. 요리치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평화일지 몰라도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결국 뺏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체인소맨은 마키마의 악마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이들을 베어버리곤 했지만 요리치와 크게 한바탕 한 다음이라 체력이 바닥난 상태 결국 마키마가 천사의 악마의 능력으로 인간 수명 1000년짜리 무기를 만들어 날린 것에 몸이 꿰뚫려버리고 말았고 체인소맨은 결국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마키마는 드디어 체인소맨을 제압했다며 그 안에 있는 심장을 꺼내려고 했는데 순간 요리치의 해협 참격이 날아왔고 마키마를 지키기 위해 레제가 튀어나와 그 공격을 막고 목이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마키마는 요리치에게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검사라고 하더라도 나를 죽일 순 없어요 라고 했고 요리치는 묵묵히 뛰어나와 자신을 가로막는 무기인간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마키마는 일단 체인소의 심장을 빨리 꺼내 지배하려고 했는데 분명 방금까지 쓰러져 있던 체인소맨의 모습이 사라졌고 저 먼 쪽을 보니 코베니가 덴지를 업고 엄청난 속도로 도망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마키마는 저 볼품없는 코베니가 저런 속도를? 이라며 놀랐고 코베니를 향해 총을 쏴댔죠. 그러자 요리치가 해협으로 그 공격을 쳐냈는데 요리치는 내리치는 세계로 풍압조차 구분할 수 있었기에 마키마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었습니다. 코베니는 무사히 덴지의 몸을 키시베에게 전달한 뒤 두려움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버렸고 이제 공화는 정말로 그만둘 거라고 했죠. 한편 계속해서 무기인간들은 서로 피를 나눠 마시며 부활해 요리치에게 덤벼댔고 화염방사기 인간이 요리치에게 불을 뿜자 요리치는 해의 참격으로 그 불길을 손쉽게 걷어냈는데 그 순간 화염방사기 인간의 배가 뚫리며 마키마의 공격이 날아왔고 요리치 어깨 쪽을 스치게 되었죠. 마키마가 일부러 무기인간을 미끼로 쓴 다음 요리치에게 안 보이는 시야로 공격해 요리치를 죽이려고 했는데
요리치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겨우 피하게 된 거였습니다. 요리치는 처음으로 몸에 상처가 생기며 어깨 쪽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마키마 자체로도 위험한 능력을 가졌는데 다른 악마들을 진두지휘에 활용하는 치밀함까지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했죠. 요리치는 처음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자 그동안 몸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분노가 이끌어 나왔고 더욱 뜨겁고 광범위한 해호흡 chan격으로 주변의 악마들을 태워버리고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요리치는 마키마에게 접근해 마키마를 베어버렸는데 마키마는 다시 부활해 요리치에게 총을 쐈고 요리치는 그 총의 여파로 튕겨나가 땅에 나뒹굴게 되었죠. 요리치는 분명 마키마의 몸에 치명상을 입혔는데 어째서 다시 멀쩡히 부활했는지 내비치는 세계로도 알 수가 없어 당황했습니다. 요리치는 다시 한번 마키마에게 뛰어들어 해협으로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는데 마키마는 또다시 일어나 요리치를 공격했죠. 마키마는 자신의 총리와 계약을 해 자신이 한번 죽을 정도의 데미지를 받게 되면 랜덤한 인간 한 명이 대신 죽게 된다고 나를 뵈면 뵐수록 무고한 인간이 죽을 텐데 괜찮겠느냐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말인즉슨 자신이 지치지 않고 마키마를 뵈면 뵐수록 수없이 많은 인간들을 죽이는 셈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 크게 흔들렸죠. 마키마는 씩 웃으며 당신은 엄청나게 강한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강한 것은 아니죠. 당신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착한 마음씨 때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다른 인간들이 죽더라도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냉혈한이 아니었기에 그야말로 마키마를 뵐 수도 그렇다고 해서 이 악마를 그대로 내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 절망감에 빠졌죠. 마키마는 당신도 나의 개가 되어 충성을 맹세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아주 평안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고 저와 계약한다고 하세요 라며 세뇌능력을 사용해 요리치를 쥐어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키마의 지배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이 된 대상을 상대로 통하는 것이었기에 요리치에게는 쉽게 먹히지 않았고 요리치는 내 녀석과 계약할 바에는 차라리 그 녀석과 계약을 하겠어 라고 했죠. 요리치는 태양의 악마 내 젊음을 모두 줄 테니 마키마를 영원히 태양의 힘으로 불태워줘 라고 했고 태양의 악마는 씩 웃으며 알겠다 지배 악마를 영원히 죄로 만들어 부활할 수 없게 해주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치의 칼은 태양의 힘으로 뒤덮였고 그 칼로 마키마를 베어버리자 마키마의 몸은 태양의 불로 타버리기 시작했죠. 태양의 악마는 마키마에게 태양 아래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라고 말했고 마키마의 능력 자체가 태양에 타버리며 랜덤한 인간이 대신 죽는 계약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키마는 온몸이 재가 되어버리며 공중에 흩어지게 되었고 하얀 백발이 되어 늙어버린 요리치만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죠. 그때 요리치는 태양의 악마의 축복이 끝나게 되었고 요리치를 이곳으로 불러들어오게 한 이 세계의 악마의 능력 역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백발의 몸으로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시간은 자신이 원래 있던 시간보다 60년 정도의 후에 미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요리치는 결국 무잔을 해치우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자신의 젊음과 바꾸어 다른 세계에 가서 지배 악마를 퇴치했던 것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하염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던 요리치 앞에는 우연하게도 혈기가 되어버린 자신의 형이 걸어오고 있었죠. 요리치는 그런 코쿠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형님 어째서 혈기의 모습으로 계신 겁니까? 라며 안타까워했고 코쿠시보는 갑자기 이 녀석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에 끝내 내 녀석을 내가 검소를 이기는 날이 오지 않나 아쉬웠는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구나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요리치는 그의 자신도 칼을 빼들어 해협을 시연했고 이미 체인소맨 세계 안에 가서 온갖 강자들을 만나고 온 요리치 입장에서는 코쿠시보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게 보였기에 그 늙은 몸으로도 단번에 코쿠시보를 베어버리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체인소맨 요리치 편이 끝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요리치를 주인공 서사로 한 시나리오이기에 마키마가 끝내 요리치에게 패배하는 결말을 내보았습니다. 사실 원작 그대로의 요리치라면 마키마의 말도 안 되는 능력을 타파할 수 없을 것 같아 태양의 악마라는 요소를 넣어 주인공 버프를 시켜봤어요. 오늘의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